선생님이 지금 어제 그 애들 이거 주석을 좀 달아주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좀 짚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안 오는 줄 알았는데 후드티가 내 거랑 똑같아. 정말. 너 지금 좀 나 좀 따라서 옷 좀 입지만 이 후드티까지 같이 입냐 이제? 정말. 준비됐어? 자, 오늘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인공지능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선생님이 저번에 이야기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초점을 갖다가 맞추는 부분을 굳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으로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나는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자동차에 대한 초점하고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지? 여기 인공지능. 이 세 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4차 산업혁명에 관계되어진 부분에서 기계적인 요소가 나오면 자동차는 제외하더라도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은 반드시 나와. 자, 근데 여기서 이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얘는 하드웨어야. 그 다음에 여기 자율주행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 부분은 얘는 소프트웨어야. 자,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자, 여기 하나, 자, 여기 둘,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운전자가 들어가는 거지. 이 운전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인공지능이 되어질 때, 이 사람들을, 동승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할게. 자, 근데 운전자, 동승자, 즉 탑승자인데, 이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변수가 되지. 그래서 그 안에 실내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어떤 내용들을 들어와. 자, 여기서 우리가 일으킬 수도 있는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여기서 변수로 이 부분을 갖다가 봐. 자, 근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기서 왜 필요하게 되어졌는지 저번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의 트라이앵글 이 고리를 갖다 연결을 해서 자, 설명을 갖다가 잠깐 해보면 자, 그때 여기서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 중에서 얘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고리를 갖다 연결했었고 하나는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관이었어. 이거는 개요서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맨 앞에 나온다. 자, 그리고 하나는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에너지였어. 그래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여기서 환경 문제를 갖다 신경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이지. 자, 근데 이 4차 산업혁명하고 환경하고 신경과의 관계되어진 부분 중에서 오늘은 여기는 이 부분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갖다 해야 되는데 어떤 고리로 여기서 잡아가면 되느냐면 자,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자율주행이야. 결국은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2020년도까지의 과프론들이라고 하면 이 4차 산업혁명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맞춰지는 거는 2022년이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 이제는 왜? 이게 시대적인 흐름을 갖다가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요새 이거 잘 안 써. 그리고 뭘 쓰냐면 요새 난리지. 메타버스. 그 어디지? 페이스북인가가 회사를 갖다가 바꿨잖아. 메타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이슈가 엄청나. 그리고 요새 돈을 벌어주는 거는 가상화폐가 아니야. 뭐야? NFT.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너네들
그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데에서 나이키 광고 들어가잖아. 그 상표 있지. 그 상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브랜드나 이미지를 우리가 여기서 가격을 매길 때 저번에 선생님 깜짝 놀랐는데 요만한 거에 어떤 이런 모자이크처럼 이 되어져 있는 거에 그 인물 아이콘이 하나가 얼마였냐면 이게 1억 5천만 원이래. 근데 이게 그 실물가가 1억 5천이고 전체를 갖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얼마? 370억?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근데 샀어 누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그렇게 상품화해서 팔기 때문에 왜 우리가 여기서 미술 쪽에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산업 디자인을 갖다가 했을 때 이 NFT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에서의 자율주행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비교해내는지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환경 문제가 됐는데 지금 너희들이 초등학교일 때보다 중학교, 근데 선생님이 지금 10년 전보다 지금 가장 여기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늘이야, 하늘. 즉 대기오염 부분이야. 이게 우리는 맨날 같이 공부하고 떠들어. 대기오염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된다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 안 했을까? 했잖아. 근데 했는데 우리 여기서 이 대기오염에 대한 거 해결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이 문제는. 그럼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 했냐. 결국은 예전에 우리가 이경규 아저씨가 히트시킨 그 단어가 있어. 지구를 떠나거나 근데 그 지구를 떠나거나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은 딱 맞는 거지. 왜? 지구를 갖다가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대기 환경에 대해서 이게 자유로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여기 결국은 이 부분은 여기에 뭐가 박차가 가해졌냐면 우리가 2020년 이후에 우주 개발에 대한 지속성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대기오염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갔어? 호흡기 환자, 호흡기 질환이 들어갔지. 너네 전 세계에서 1년 동안에 호흡기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호흡기 질환으로 죽는 사람 독감도 거기에 포함이 돼.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될까? 거의 70억 가까이 인구 중에 얼마나 죽을까? 감이 안 잡히네. 감이 안 잡히지? 근데 많아. 생각보다. 누구냐? 2만? 누가 2만이라고 보는데? 2만? 얼마? 날카롭게 찍어봐. 5만? 그래서 인구가 벌써 100억이 넘어갔을 거야. 470만 명이야. 이렇게 안 죽으면 인구는 여기서 우리가 100억을 이미 돌파했다고 봐야 돼. 중국이 여기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0만 명이에요. 중국은 근데 140명이 죽어도 티가 안 나. 인구가 17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얼마냐고? 우리나라 거의 한 4만 7천 명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호흡기 질환으로 우리가 죽는 거니까 자, 이거에 대한 연관성을 갖다 할 때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냐면 의학적인 부분의 소재를 갖다가 연결을 갖다가 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연결고리를 갖다 할 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뭘로 잡아야 돼? 얘로 잡아야 되지. 왜? 인공지능이 여기에 연결되니까. 자, 그래서 이 의학에 대한 연결 부분에서 이런 거에 대한 케어나 자, 우리가 여기서 자가진단, 자율진단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도입을 해서 이 케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여기는 이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여기 차량에서만 아니라 여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집안에서도 이게 다 이루어져야 돼.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옛날에 부르던 이름이 있었어. 내가 집에 들어가면 화면 불 켜지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이 보고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물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여기 온도 몇시? 나 오늘 여기서 무슨 옷 입어? 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여기서 무슨 음악 틀어줘? 이게 다 어떻게 돼? 다 이루어지는 집이 있어 지금도. 근데 그거 갖다 우리 무슨 시스템이라고 하지? 어? 인공지능? 요거 혹시 못 들어봤니? 유비쿼터스. 그래서 요새는 이 유비쿼터스의 일부가 적용되는 것 중에 왜 우리가 집 밖에서 삼성 계정으로 연결해가지고 삼성전자 제품들을 켜고 그다음에 우리가 끄고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는 그 뭐지? 집에서 내가 없어도 푹푹 밥솥에 밥을 할 수가 있어. 버튼만 누르면 돼. 어디? 핸드폰에 있는 스마트폰의 버튼을. 그리고 요새는 자동차가 요새는 또 좋아졌지. 옛날에 스마트키라고 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자동차 내가 타기 전에 그 시동을 걸었는데 요새는 핸드폰 어플로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비쿼터스의 시스템이 이제 여기 전체적인 자리를 갖다 잡으니까 너네들이 써야 될 단어가 엄청 많아졌어. 자율주행도 있지, 메타버스도 있지, NFT도 있지, 유비쿼터스도 있지. 자,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거기다 환경까지.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선생님 어떻게 꼽아야 하는데 당연히 인공지능이나 여기는 이 부분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한 어떤 개체들이 돌아다닐 때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은 환경이야. 왜? 자동차가 여기서 우리가 다닌다고 해서 타이어를 갖다 안 쓰는 건 아니잖아. 타이어를 갖다 쓰면 타이어의 마모로 인해서 탄소화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게 있어. 늘 그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바꿔가면서 전기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그 도입된 이후에 대기 오염이 갑자기 더 악화된 거 알고 있어? 근데 전기 자동차가 도입이 됐는데 왜 우리 거꾸로 대기 오염이 악화가 됐을까? 혹시 대기질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전기를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달릴 때 휘발유나 경유 자동차보다 사실 힘이 없다고 우리가 방송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의 테슬라 같은 자동차들은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제로백 시스템의 그 출력이 일반 휘발유 자동차보다 우리가 몇 배가 높아. 그럼 이거 꽉 밟으면 여기는 이 경유나 휘발유가 자동차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 마찰하는 게 이 정도라면 우리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거기를 마찰이 되니까 탄소화기가 더 긁어져 나오겠지. 우리 그 F1 그랑프리에서 우리가 나오는 자동차 있잖아. 그 F1 그랑프리에서 나오는 자동차가 이 바퀴가 크고 걔는 무늬가 없지. 그 무늬가 없으니까 마찰이 어떻게 돼? 접지가 훨씬 더 많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 거기서 나오는 이 오염물질이 훨씬 더 많아.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부분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점을 갖다가 하나로 꼽아본다면 환경 문제를 갖다가 꼽아줄 것.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스템은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기반이 24시간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이 자체가 전기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안 쓸 수가 없어. 근데 이 전기를 갖다가 쓰는 것 외에 전기를 갖다가 뭐를 해야 돼? 생산을 해야 돼. 그럼 전기를 갖다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의 우리 발전적인 부분에 대한 요소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자, 우리가 석유, 그 다음에 석탄을 갖다가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 화력발전과 생태계를 갖다가 파괴시키면서 우리가 발전을 갖다가 하고 있는 수력발전.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 풍력이나 이런 것들 갖다 할 때 쓰는 신재생. 자,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지. 원자력. 이번에 지금 여기서 동해에 그 산불이 났잖아. 원자력 발전소 지금 아직도 커버하고 있지. 원자력 발전소 쪽으로 불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발전소 뻥하고 터져. 다행히도 서울은 괜찮아. 왜? 서울은 바람이 안 불어오거든. 무엇의 영향에 의해서? 편서풍. 그래서 어디가 우리가 피해를 갖다 받아? 일본이 피해를 갖다 받지. 자, 근데 이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에 대한 이 부분들과 원자력 발전 중에 원자력 발전이 30%가 정도가 돼.
수력발전 얘도 우리가 여기서 30% 정도 돼. 자, 근데 화력발전 또한 30% 정도 돼. 근데 나머지 기타 발전 얘가 3%야. 기억하기 엄청 쉽지. 이 비율이 어때? 1대 1대 1이야.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신재생 같은 우리가 여기서 풍력이나 아니 지열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얼마 안 돼. 그래서 실제로 이 전기를 갖다가 생산해내는 시설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 말고 수력 발전과 화력 발전은 기타 오염물질을 갖다가 발생시키면서 우리가 전기를 갖다가 생산해내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의 관점을 갖다가 여기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다 이용하기 위한 원천적인 전기 에너지의 문제점을 꼬집어 들고 가면 이 보는 시야가 훨씬 더 넓어져.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가 여기서 운행을 갖다 하기 위해서 생산되어져서 우리가 써야 되는 배터리에 충전되어야 되는 전기는 이런 시설에서 우리가 이거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결국은 전기 자동차가 우리가 여기서 환경오염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갖다가 생산되는 얘네들은 환경오염 문제를 갖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 봐라. 에너지하고 환경과 그 다음에 여기 자율주행 자동차는 실제로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어. 왜? 원천적으로 전기라고 하는 걸 갖다 쓰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서 마찬가지야. 아무리 너희가 스스로 여기서 무엇인가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줄이고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아예 그냥 치워버린다 해도 그것들을 생산해내는 과정 있잖아.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개선 안 하면 그것들이 개선 효과가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여기서 도입되는 단어가 있어. 자, 이 단어는 올해에 가장 까먹지 말아야 될 단어다. 중요도로 따지게 되면 작년에 등장을 했고 작년에 이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어. ESG. 자, 현서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했는데 자, ESG가 우리 뭔지 잠깐 얘기 좀 해볼까? 한번 너 알고 있는 데까지 가. 저게 약간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방점을 따져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나 작년에도 아니야,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뭘 하는 거 아닌가요? 얘기를 빼먹으면 안 돼. 얘기가 잘못되더라도 틀려도 구체적으로 해요. 구체적으로. 둘이 응시하다가 그 잘못된 것도 못 찍을 수가 있거든. 자, E는 뭐냐면 자, S 그 다음에 여기 G. 자, E가 뭘까? E. 여기 S는 얘는 환경 environment야. 근데 여기는 social. 얘는 이 정부라고 하는 게 정부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지배구조야. 자, 이게 여기서 우리가 뭐하고 연관되냐면 우리가 그 기업들의 탄소 배출권하고 연관됐거든. 근데 전혀 아니다 이거 그게 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 ESG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줄게. 너네 롯데 케미컬이라는 회사가 있어. 진짜 여기에 들어가려고 애들이 몇 번을 갖다 떨어져도 여기 입사시험을 보는 장소야. 여기 뭐 만드는 줄 알아 혹시? 이 롯데 케미컬하고 우리가 비슷한 회사가 있어. LG 우리 여기서 쉽게 말하면 LG 새마을건강이지 여기. 자, 이런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얘가 뭐 만드는 데까? 이 케미컬이 들어가는 데는 다 화학이야. 화학. 이거 너네 세제. 진짜가 O인가? 나 이거 너무 나빠졌어. 자, 세제. 근데 이 롯데케미컬 회사가 어떤 마케팅을 갖다 했냐면, 자, 우리가 세제가 담겨져 있는 플라스틱 통 있잖아. 근데 그게 만드는데 거의 500원 가까이 든대. 근데 이 통을 갖다가 가지고 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세제 있지. 그 세제를 갖다가 2분의 1씩 채워주는 이벤트를 했어. 근데 이 세제를 갖다가 여기서 통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세제통을 갖다가 재활용하도록 한 거잖아. 그러면서 채워주면 이 노트케미컬에서 만든 그 세제가 어떻게 돼? 그 사람들한테 더 오랫동안 쓰여지겠지? 쓰여지면서 그 노트케미컬이라는 그 브랜드의 어떻게 기업을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노트케미컬이라는 회사가 자기가 이 세제통을 갖다가 만들지 않아도 자기네 회사의 이미지가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세제 쪽에 지배구조를 갖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ESG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 더, 우리나라의 거의 1950년대에 우리가 세워진 그 회사 중에 하나가 한일 시멘트라는 회사가 있어. 나중에 이 한일 시멘트에서 혹시 근무하게 될 이유가 있다면 너네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말 농장을 해야 돼. 이유가 있어요. 이 한일 시멘트는 내가 여기서 뭘 만드는 회사냐면 우리나라 최초로 그린 시멘트를 갖다 만든 회사야. 이 그린 시멘트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와 엄청난 노력을 했단 말이야. 이 그린 시멘트가 뭐냐면 너네 그 시멘트 콘크리트로 우리가 건물을 갖다 짓게 되면 왜 우리가 그 시멘트 독이 있지. 그래서 시멘트 독으로 인해서 피부에 우리가 아토피 증상이 일어나는 친구들이나 아니 호흡기 질환이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이 시멘트가 이제 공기 중에서 부식이 되어지면서 나타내는 산화물들이 우리 호흡기 질환이 엄청 안 좋거든.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개선시킨 시멘트야. 근데 이 그린 시멘트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 만든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는 이 대기질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시멘트에서 우리가 노력을 한 거잖아. 그리고 이 시멘트 공장의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독성물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오히려 독성물질로 인해서 해로움을 갖다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한일 시멘트가 자기 공장에 있는 주변에 땅을 다 샀어. 그 농가한테. 그래놓고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다 했냐면 공장 주변에서 우리가 그 이 시멘트 회사에 다니는 임직원들, 사장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공장 주변에서 주말 농장을 갖다가 진행을 했어. 근데 이게 임직원들이 주말 농장을 하니까 얼마나 귀찮을까 이게 아니라 이 임직원들의 자녀들이 이 주말 농장 프로그램을 갖다가 통해서 체험학습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기여를 갖다가 한 거야. 그 주말 농장에서 생산해낸 과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과일들을 임직원들이 다 따가지고 가서 먹느냐? 아니야. 여기서 이 농장에서 생산해낸 생산물을 갖다가 우리 독거노인들 있잖아. 독거노인들에게 공급했어. 근데 한 번이 아니고 이 주말 농장을 갖다가 한 뒤로 이 독거노인에 대한 공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 가족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자녀들의 인성 교육까지 여기서 더불어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 평가가 아주 좋아. 그리고 이 한일 시멘트가 하나가 더 한 게 있는데 뭐하냐면 한일 시멘트는 경영이 엄청 투명해. 그러니까 우리의 투자 정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어? 사회적으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린 시멘트를 갖다가 만들어서 환경의 개선에 대한 이바지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사회적으로 그 주변에 우리가 주말 농장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땅을 사들여서 생산물들을 갖다가 독거노인에게 공급을 하고 사회적인 구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투자의 투명성을 갖다가 통해서 시멘트 회사가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한 지배구조를 넓힌 거야. 왜? 지금은 한일 시멘트가 여기서 그린 시멘트를 갖다 내놓으니까 다른 시멘트들도 이 그린 시멘트에 대한 연구를 갖다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되어진 거지. 이 시멘트 시장에 대한 부분의 선도주자인 거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ESG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해.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너네 그 SK라는 회사 있잖아. SK가 최태원 회장님이 굉장히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SK가 이거 SK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쓰레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면 진짜 그게 폐기물이 돼. 그럼 폐기물이 되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되겠어? 땅에서 계속 쌓여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쓰레기 산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잖아. 근데 SK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를 갖다가 아예 소각시키고 없애고 재생산해내는 시설을 기업을 인수를 했어. 기업을 인수를 해서 그거를 SK 공장에서 쓰는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갖다가 그 회사가 담당하도록 했어. 그러니까 버려지는 쓰레기가 거의 없어. 그러면 어떻게 SK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뭐까지 실현하는 거냐면 환경을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사회적인 구조하고 연결지어서 이 SK라고 하는 것의 지배력을 갖다 넓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ESG라고 하는 타이틀이 우리가 여기서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기업들은 앞으로 이런 투자 가치가 없다고 우리가 판단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올해 변수가 생겼어. 작년까지는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해도 그대로 써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올해 변수가 생겼어. 뭐? 우크라이나. 왜 우크라이나가 변수가 생겼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탄소에 대한 부분의 경쟁이 있잖아. 그러니까 탄소를 갖다가 억제시키는 그 정책이 이젠 안 돼. 왜? 탄소의 억제가 이루어질 뻔 하던 것이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그 전쟁, 불안감 때문에 중동,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멕시코, 그 다음 남아메리카까지 생산해내던 석유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 재가동하거나 외국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중지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여기는 이 부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는 얘가 아니라 이거 기준에 바뀐 게 없잖아. 근데 얘를 더 해야 되겠지. 우리 들어오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질이 개선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ESG적인 부분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것들은 너네가 개요소를 적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형태적으로 우리 모양새로 이용한 부분에 대한 가치만 보여드리겠어. 가치만. 이용 가치만. 그래서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ESG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내용이 주제로 나올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근데 활용할 수는 있어. 활용할 수는.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이 부분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이 식량난의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를 갖다 찍어주면 너네 혹시 이거 여기 들어갔니? 스마트팜. 이거 혹시 들어본 사람? 이 스마트팜이 뭐냐면 여기 우리 이 건물에다가 농장을 만드는 거야. 땅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물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서 사람은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은 최소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너네 생각해봐. 자, 너네가 각자 개인이 이런 팜을 갖다가 하나 가진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뭘까? 너네가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실제 지금 제일 어린 사장은 17살이야. 스마트팜 사장들이 자기가 코딩하는 친구인데 코딩을 통해서 인공지능 시스템 만들고 이걸 갖다가 생산라인을 갖다 만들어서 지금 여기 그 빌라 있지, 빌라 한 동을 갖다가 다 이걸로 만든 친구가 있어. 사장님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투자도 엄청 받았어. 한 70억 가까이 받았으니까. 부럽지? 근데 무슨 코딩이 되세요. 자, 여기서 너네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뭘까 이거? 만든다고 하네. 너네가 진짜 야, 사장님이 좀 만든다고 하네. 인공지능? 아니야. 보통? 어디에 만들지? 장소? 그것도 될 수 있겠다. 근데 결국에 가서는 이거야. 돈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자, 초기 투자금.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초기 창업자금이야. 근데 이 스마트팜은 4차 산업이면서 1차
산업이거든. 근데 이 1차 산업이 이 스마트팜을 갖다 만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4차 산업이 된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초기 창업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 여기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고 농업을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디서 지원을 갖다 해주냐면 바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슈화 시켜야 돼. 그래서 이 창업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 스마트팜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저번에는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LG에서 만든 우리가 광합성 LED 등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도 켜놓으면 식물이 어두운 환경에서도 죽지 않아. 왜 빛이 없어도 걔만 우리가 쪼여놓으면 죽지 않는다니까. 그 정도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 스마트팜이 장소의 구애를 갖다가 받지 않아. 그리고 LED 등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어? 결국은 또 가면 그렇지. 그럼 어디든지 이 연결고리에 대한 카테고리가 안 이어질 수 없겠지. 근데 전기를 갖다 가는데 얘가 뭘 했어? 그거에 대한 대처로 LED잖아. LED는 너 여기 들어가서 그 혹시 집에 옛날에 두꺼운 모니터 본 적 있어? 컴퓨터 두꺼운 모니터? 본 적 없어? 아하. 그러면 집에서 쓰던 TV가 저런 TV가 있는데 TV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 본 적 없어? 선생님이 지금 벽걸이 TV가 이제 많이들 나오지만 선생님 초창기에 나온 TV를 내가 샀을 때 얼마 줬냐면 272만 원 줬어. 내가 벽걸이용 TV를. 근데 그때 그 산 TV가 사고 나서 선생님이 갑자기 뭐가 바뀌었냐면 전기료가 바뀐 거야. 나 그 TV 전기료면 한 달에 7만 원씩 낸 것 같아. 그래서 한 2년 반을 쓰다가 선생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그 TV를 갖다가 이제 안 쓰고 LED TV를 샀어. 지금은 LED TV가 커도 300만 원이 안 넘어가. 근데 그때 초창기라서 요만한 LED TV는 삼성에서 봤는데 1000만 원이야. 근데 선생님이 샀던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여서 이렇게 해서 큰 사이즈인데 462만 원 줬어. 근데 전기료가 7만 2천 원씩 나오다가 얼마 나오게? 2천 원. 2천 원. 완전 선생님이 중간에 팽하고 뭔가 돈 거야. 그래서 그 순간 이거 지금 그 LED TV를 갖다가 10년 썼거든? 그럼 너네 생각해봐. 10년 동안 내가 낸 전기료가 얼마씩 감해진 거냐면 4만 4천 원, 7만 4천 원 정도가 감해진 거야. 근데 여기서 그냥 쉽게 7만 원씩 했다고 쳐. 그럼 1년이면 얼마야? 거의 90만 원 동이잖아. 그러면 10년이야 900만 원인 거야. 그럼 TV를 샀어도 결국은 내가 뭐야? 이득인 거지. 근데 만약에 그 PDP TV를 지금까지 썼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내야 되는 돈이 거꾸로 얼마가 되는 거야? 200만 원짜리 사놓고 1000만 원에 내가 비용을 갖다 지불해야 됐던 거야. 그 TV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 근데 그 TV를 갖다가 지금 쓰지는 않아. 근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이 부분에서 LED라고 하는 등을 갖다가 사용해서 전기를 쓰게끔 만든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거야. 왜? 전기료를 갖다가 얼마에? 100분의 1로 줄인 거야. LED는. 그리고 밝기는 어떻게 되냐? 20배를 늘린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스마트팜에서 쓰는 이 LED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아니라 얘는 뭘로 가지고 가야 되냐? 장점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무슨 장점이야? 우리 햇빛을 보고 있는 밖에서 우리는 그냥 자연 채광으로 길렀을 땐 이런 것마저도 필요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장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장소의 구판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불가결하게 꼭 필요한 존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이 LED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갖다 이용해서 내가 지하실에서도 이 식물들을 갖다 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커질 거야.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 이 부분에서 이런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의 이슈를 사회적 반응으로 끄집어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왜? 지금 미국은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코딩하는 친구들이 개발자로서 어쨌든 지금 1등의 직업들이지만 미국
그 20대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농업이야. 근데 왜 농업이냐면 장소에 국한을 받지 않아도 되고 미국은 농업을 할 때 뭐 해? 트랙터를 막 이거 차를 운전해서 가잖아. 근데 얘는 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거기다 인공지능이 그걸 다 관리를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딸기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밭에서 그동안 길러내던 것들을 건물 내에서 길러내 지금은 하우스에서. 근데 물 주는 거 사람이 다 해? 누가 해? 돌아다니는 그 물을 여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금씩 일정량을 주고 길러내는. 딸기가 커. 색깔도 고워. 그리고 우리 딸기를 갖다 어디서 소비했어? 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거 말고 외국에서 소비하는 게 우리나라 딸기 생산량이 75%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디지?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갖다가 수입하기 위해서 400억 정도를 갖다가 지불을 했어. 우리 농가에다가. 우리 농가가 못 산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400억을 갖다가 우리나라 정부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해서 우리가 지불한 금액이야. 한 나라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비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너네가 나중에 회사를 하더라도, 회사원을 하더라도, 아니면 또 다른 자영업을 하더라도 내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 이게.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하나는 질문 없어? 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지금 좀 이해가 좀 돼? 벌써 질문 없어? 주원아, 졸리지? 졸면 던질 거야. 눈이 슬슬 감긴다. 더우면 떠줄까? 괜찮아? 치료 됩니까? 이 ESG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거 질문 없어? ESG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작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터졌으면 올해 ESG에 대한 부분의 정책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었어. 선생님이 중등부에서 이 주제가 나올 줄은 나 꿈에도 몰랐거든. 근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의 억제가 거의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지켜야 될 의무가 지금 없어진 거야. 쉽게 말해서 지구 온난화를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10년 늦추자 이렇게 해서 정말 나라들끼리 이게 서로 협약해가지고 지금 지키려고 노력했잖아. 근데 그걸 지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예 그거에 대한 것이 조약 자체가 다 깨졌다고 봐야 돼.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니 어떻게 되겠어? ESG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으로 아예 부각이 돼서 나올 수는 있지만 이 자체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가져다 대면 뻔하게 우리 거기서 될 수 있는 게 뭐야? 신재생 에너지나 새로운 에너지하고 개발밖에 없어.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 들어가서 단기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자,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자,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다가 우리 처음에 이제 내놨던 이 구글이라는 회사에 팔릴 때는 자, 어디? 정확하게 25km지. 퍼아워의 속력으로 어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 그래서 할머니가 횡단보도에서 돌아가셔. 그래서 800대를 갖다 어떻게 했냐? 이 사건 때문에 전체 뉴폴에서 폐기를 해. 800대씩이나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다 우리 생각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다 폐기 처분한 거야.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너네 혹시 이거 알고 있니? 엑스글래스? 엑스글래스가 뭐냐면 핸드폰인데 선생님처럼 있잖아. 안경을 쓰는 사람은 내가 제일 힘든 게 뭘까?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또 바꿔야 되잖아. 근데 이 엑스글래스는 자동으로 이 초점이 맞춰져. 그리고 여기 옆에 뭐가 있냐면 핸드폰이 있어.
128만원에 나왔던 제품이야. 그래서 이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걸어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여기 이걸 두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핸드폰의 역할을 갖다 해줄 수 있어. 근데 이 엑스글래스가 여기서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 100대만 출시하고 더 이상 출시를 갖다 하지 않았어.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안경이 다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 검은색이야. 선글라스는 밤에도 어떻게 돼?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100대 출시 후에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출시를 안 해. 자, 근데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이렇게 노력적인 부분들을 갖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등장한 게 누구냐? 테슬라. 이 테슬라는 원래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명한 회사가 아니었어. 근데 이 테슬라 자체가 이제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상업적으로 바꾼 회사야. 근데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했느냐? 아니지. 여기는 이 자율주행 개발 단계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자동차를 갖다가 판매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상용화되어진 이 부분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얻어진 정보를 개발 단계에 적용해. 즉, 우리나라에 지금 굴러다니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의 모든 정보들은 테슬라에서 수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로 인해서 여기서 이 테슬라에서 이용하고 있는 인공지능들이 다 학습을 갖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체를 갖다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자, 근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여기서 접근을 갖다 할 때 어떤 주제가 나와도 자, 너네가 여기서 꼭 본론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쓸 수도 있겠지만 본론에서 접근을 갖다가 시킬 때 첫 번째 이거에 대한 사고 사례. 자, 그래서 타이틀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자, 그럼 여기서 사고 사례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 표가 들어가 있지. 근데 이 표나 이런 것들을 적을 때 여기 우리가 이 주저리 이렇게 표에 대한 내용을 다 적는데 자, 여기는 이 부분에 표가 너무 짧게 그려도 안 되지만 표를 이렇게 길게 그려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어. 근데 표를 갖다 이렇게 짧게 그릴 때는 자, 지금처럼 표를 갖다가 이렇게 표기를 갖다 해놓고 옆에다가 뭘 갖다 해주냐면 이 분석이잖아. 여기서 제시되어져 있던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기 쉽게 이런 막대나 아니면 꺾은산 형태의 그래프를 갖다 취해서 우리가 비교해주면 좋아. 이거는 너네들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거는 개요서를 글로만 표현해야 된다고 여기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들어가는 것보다 분석에 대한 통계를 갖다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표와 그래프는 이걸 갖다가 파악하는 사람들한테 시선이 한 번에 집중시킬 수 있어. 그럼 표하고 이 부분에서 여기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내가 이걸 정말 잘해야겠지. 근데 중요한 건 표를 갖다가 문장으로 적으면 깨알같은 글씨로 적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힘들어. 그래서 이 표 안에서만 알려줄게. 표 안에서만 자, 요점 정리 형태의 뭘로? 궤도식으로 표현해준대. 그러니까 여기서 뭐뭐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 끝나는 거지. 뭐뭐이다, 뭐뭐다 라고 우리가 여기서 말에 갖다 문장을 정리 안 해줘도 된다고, 여기는. 자, 그리고 또 하나 타이틀. 여기서 사고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 파악인데, 자, 여기서 이 타이틀을 갖다 달 때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해줬던 것 중에, 자, 교통의, 자, 정체,
도로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너네가 아직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장을 갖다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문장의 구성력이 조금 약간 부족해, 그거는. 근데 여기서 이걸 왜 얘기해 주냐, 교통정체가 되어지게끔 되면 잘 봐. 아까 선생님이 자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갖다가 여기서 밟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타이어에 마모가 생겨. 근데 타이어의 마모를 갖다 줄이는 방법은 최대한 브레이크를 밟지 않도록 하는 거. 즉, 교통 정체가 해소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시가 되어져 있는 게 바로 그러면 ICT, 정보 소통 기술을 자동차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시키는 거지. 근데 이 정보 소통 기술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 하려면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인데, 자,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반환 인공지능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반쪽짜리 인공지능인 거야, 얘가. 자, 근데 여기 있는 내용에서 자, 차가 여기서 갈 때 A라는 자동차하고 B라는 자동차하고 서로 반대 방향에서 와. 근데 이 ICT 기술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갖다가 할 때 이 정보를 갖다가 전달을 해주면 거꾸로 이 반대쪽에서 오던 B자동차 또한 이 부분에서 정보를 갖다가 서로 어떻게 교환을 해줘.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서로의 교통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기술이 하나가 더 높아진 게 전파를 갖다가 이용해서 하면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이걸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갖다 넣느냐, 교통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적외선 레이저를 갖다가 도입하거든요. 늘 달려가던 자동차가 어떻게 앞에 있는 자동차를 인지하고 쓸지 생각 안 해봤어? 전파가 빛의 속도로 우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빛으로 앞에 있는 자동차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인지하고 자동차 선다 이렇게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데, 거기 전파를 갖다 발생시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적외선 레이저가 일반 가다가 중간에 스탑할 수 있는 자동차의 앞쪽에 다 달려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감지를 갖다가 해서 자동차가 중간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자동차 중에 뭐지? 까먹었네. 2350급 이상은 뭐가 있냐면 자동차에 이렇게 구간 설정이 있는데, 이 구간 설정에서 내가 0, 25, 50, 75, 10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4개의 칸을 갖다가 내가 풀로 선택을 하면 자동차가 앞에 있는 자동차하고 거의 100m에서 멈춰. 그때부터 소리 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설정돼 있는데 50m 가면 삐삐삐 소리 나면 25에서 멈춰. 이거를 내가 설정을 해놓으면 그 설정대로 움직여. 그러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하겠지? 근데 문제는 이걸 갖다 통해서 너네 뭘 할 수 있냐? 생명 보존을 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기 교통정체에 대한 부분을 갖다 통해서 자, 우리가 생명 보존도 가능해.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 교통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거의 없어져. 자동차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동차가 왜 멈추지 않은 교통 체증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해석이 돼.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자, 교통정체에 대한 부분에 뭐해? 자, 이걸 갖다가 해설을 통해서 대기질
환경에 개선이 이거 또 나아가서는 여기서 우리가 안전사고 때문에 수명 연장에 대한 이 부분이 보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 의사는 내가 좀 사고가 멀리 가기는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를 갖다 하고 있다는 것들이잖아. 얘네들은 당연히 뭘로 쓸 수 있겠어? 기대효과를 여기 쓸 수가 있겠지. 기대효과로. 희원아 이거 무슨 이해돼? 잘 안 보이면 여기 위쪽에다 써줄까? 자, 여기 치우돼 조금만 더 하고 싶게. 지금 조금만 참아. 주하나. 괜찮아? 자, 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자,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서 자, 너희들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자,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펼쳐져야 가야 될 그 부분 중에 이 자율주행차도 도입을 갖다 함으로 인해서 미래적 가치에서 도덕적 가치나 두 번째 사회적 가치나 세 번째 경제적 가치를 어디다 두면 좋을지 이제 이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문제점을 갖다 우리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진짜 할 게 없으면 이 컴퓨터들 즉 기계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은 모두 다 해킹이 다 포함이 돼. 너네가 필수적으로 알고 가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해킹이야. 그 해킹이 우리가 여기서 막아야 되니까 결국 무슨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야? 해킹으로 인한 이 보안 문제를 갖다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지. 그지? 근데 이 부분 중에서 선생님이 제시하고 싶은 거는 이 해킹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막을 수는 없어. 왜냐면 해킹을 갖다가 막는 기술이야. 해킹은 여기서 뚫는 기술이 나오면 더 강하게 막을 수 있고 강하게 막는 기술이 나오면 그걸 또 뚫는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얘는 천마방패와 같은 존재라 여기서 우리가 어느 게 더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단지 이걸 갖다 하기 위한 제한을 갖다 우리 할 뿐이지. 그래서 해킹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 있잖아. 어차피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 사물 인터넷을 갖다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차피 정보화시켜야 되니까 이 블록체인을 갖다가 결부시켜서 해킹에 대한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차단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게 자동차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얘네는 집단으로 해킹이 됐을 경우에 결국은 하나의 뭐가 되냐면 드론인 거야. 무기가 돼요. 무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지금 그 러시아한테 반격을 가하고 있잖아. 러시아 군인도 1,500명 가까이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반격을 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됐던 게 이게 드론이야. 러시아가 탱크를 갖다 몰고 들어오는데 러시아는 한 가지가 단점이더라. 왜냐면 탱크에서 아직도 사람이 타고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 탱크 같은 경우나 미국에 있는 지금 탱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안 타.
앉아가지고 조정하는 거야. 그럼 인명피해가 별로 필요가 없지. 어차피 전자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해킹을 당했어. 그럼 쉽게 말하면 탱크가 해킹을 당했어. 어떻게 돼? 무기화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블록체인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서 아예 이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해킹의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이 부분에 대한 블록체인에 대한 것을 써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해킹이 나오면 아예 그냥 이걸로 딱 그냥 결부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 나는 좋다고 생각해. 이 부분은. 두 번째가 이 자율주행은 어쨌든 간에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드웨어적인 사고가 나면 여기 이 법적 책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어디하고 어디냐면 결국은 개인하고 보험회사인데 이 보험에 대한 부분에서 법적에 대한 어떤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법적 책임에 대한 갈등을 갖다가 나눌 때 대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탑승자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아까 운전자, 탑승자의 비율을 1로 놓고 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인공지능 회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드웨어, 즉 차를 갖다가 판매한 회사하고의 비율을 갖다 하는데 이거를 너네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갖다 만약에 하면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측정을 갖다 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표현할 때 그냥 나눴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법적 책임 비율이야. 이 법적 책임 비율이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약하기 때문에 이 법적 책임 비율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강도를 높이거나 또는 우리가 강화할 수 있겠지. 이 부분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이 법적 책임 비율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강도가 높여지면 이제 나타날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지 여기서 우리가 기대 효과나 미래적 가치를 뽑아내는 거야. 자율주행 자동차 두 가지 이상의 만약에 내용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통해서 이걸 갖다 보완하는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도덕적 가치는 얘는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개인하고 자, 기업과 갈등이 심화되어지는 부분을 갖다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사회적 가치로는 문화의 향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자연스럽게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자, 도입으로 뭐가 많이 발생할까? 해킹 사고가 여기서 올라갈 거야. 그러면 해킹 사고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걸 갖다가 처리하는 전담 로봇들이 나오겠지.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이 해킹 사고에 대한 부분을 도입해서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는 없어. 근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기계에 대한 감정으로 해킹 사고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전담 경찰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로봇 안드로이드가 나오면 곧 도입되어질 게 뭐냐? 경찰 사고 현장이야. 왜? 지금 현재 그 경찰들은 사람을 갖다 업자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로봇들은 그거에 대한 부분에 명령을 가지고 그대로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야. 또 하나, 경제적 가치는
나중에 할 게 없으면 이 단어는 까먹지 말아요. 부자는 훨씬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훨씬 더 가난하게 된다. 이 이유가 왜 그러냐? 중간층이 없어. 여기 없어. 상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상위층이라는 사람하고, 어떻게 돼? 그래도 지금 다 상위층이잖아. 근데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내가 선생님 하나 질문을 던져보면, 근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사기를 당해? 아니면 서민들이 사기를 당해? 그래. 서민이 사기를 당하지 부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아. 왜? 부자가 사기를 갖다 못 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여기보다 훨씬 경험이 많아. 돈의 축적이 아니라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이 상위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뭐에? 경제적 지배구조가 심화가 돼. 자, 이번에 하나 재밌는 얘기 해줄까? 자, 코로나 지금 여기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작년에 여기 어디지?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30평짜리 가격이 20 얼마여서 얼마까지 올랐더라? 90억? 네? 90억? 98억이야, 98억. 30평이요? 그 말이 근데 진짜 그 거래가가 있어서 그래. 자, 30평 98억. 너 내가 안 믿기지? 아니, 98억이 아니라 30평. 아니야, 진짜야. 말이 안 돼.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때 거래가 안 돼. 60평도 90억대 거래가 안 되는데. 그건 지용만 다를 수 있겠지. 아니, 아니 앞으로는 이게 제가 옛날에 찾아봐요. 찾아봐요. 지금 다시 찾아봐. 그 거래가가 98억이야. 근데 그 왜 그러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압구정이 지금 이제 현대가 들어와서 개발을 갖다 곧 시작할 거야. 그리고 여기 거기 안에 수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아파트 안에 이제 그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자, 근데 여기 봐라. 그 저쪽에 그 강북에 있어. 저쪽 우리 끝에. 근데 거기는 아파트 가격이 4억이야. 4억이어서 지금 얼마가 올라가냐면 10억이야. 똑같은 평수가. 자, 그러면 같은 부분에 있어서 강남에서 우리가 같은 아파트 30평대를 갖다 가지고 있을 때, 자, 30억에서 90억까지 가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 어떻게 돼?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똑같은 평수인데. 그럼 나중에 그걸 팔았을 때 우리 어떻게 돼? 받는 수입이. 이해되지? 그러면 만약에 100억을 갖다가 너희들이 팔아서 100억을 취했어. 그냥 순수하게 100억을 다 취했다고 치자. 근데 나중에 집을 또 사. 너희들 지금 몇 채를 살 수 있어? 10채를 살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아까 10억짜리 살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나중에 집을 갖다 사고 싶을 때 고민을 해야 돼. 이해되지?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경제학 가치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이 대화가 어차피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치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앞으로 실현되어질 우리 미래에서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익부 빈익빈의 극대화로 인해서 상위층의 경제적 지배구조가 강화될 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알고 있으면 이게 금방 이해가 돼. 근데 너희들이 부동산을 할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듣고 까먹는 일이 돼버리는 거지. 선생님 그 제자 중에 그 19살에 와인 장사를 시작하려고 했어. 어머니가 그 미술 그림 판매를 갖다가 하는 일을 하셔서 걔는 이제 대학을 가는 걸 미루고 거기서 그 와인 장사를 하는데 와인이 들어올 때 얼마나 들어온다고 생각해? 우리 그 쉽게 말하면 그 마트에서 파는 1,700원짜리 와인. 응? 그 병 가격이 여기서 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와인은 물과 같잖아. 그래서 걔네가 들어올 때 우리가 1,700원에 파는 거면 1,000원을 갖다 남기는 경사를 하는 거야. 그럼 너네 10,000원짜리 갖다 팔면 그게 얼마냐? 그게 약 3,000원 가까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와인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럼 왜 와인 장사를 갖다 선택했냐고 물어봤더니 와인은 시간이 지나서 연차가 쌓이게 되면 와인의 가치가 올라간대. 왜 중고차도 너네 중고차를 갖다가 사면 중고차가 가격이 더 낮아지잖아. 근데 중고차가 아니라 중고차가 리미트인 거는 가격이 올라가.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에 있어도 우리나라 자동차 말고 지금의 현재 뭐지? 그 람보르기니에서 나오는 그 서브 있어. SUV. 그 뭐 우루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판매가가 2억 5천인데 지금은 2억 5천을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2억 9천까지 지금 뛰었어. 중고차를 갖다가 팔아도 2억 9천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이야. 그게 뭐냐? 이게 왜 얘기를 해주냐면 경제적 가치에서 부익부 빈익빈 극대화에 대한 부분에 심화되어진 것은 내가 그걸 누려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누려서 어떻게 돼? 더 이득을 취하는 일로 바뀌었단 말이야. 지금 지배구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이 하위층들이 이걸 갖다 일찍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을 내가 갖추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되냐? 자, 여보세요? 힘들지?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갈까?